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자리가 없으셔서 여기 이렇게 VVIP석에 앉으신 거예요. 이 15분이라는 이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더 긴장이 되고 좀 컴팩트하게 여러분께 짧은 시간에 뭔가를 많이 전해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저는 편하게 할게요. 저는 그냥 라디오 하듯이 15분 쉬었다 가세요. 그냥 그런 쉬는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오늘 그냥 스트레스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음의 안전이라고 여기서 아주 멋진 제목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안전.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오장육부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렇죠? 마음이 바로 여기 있는데 정말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통제가 안 되는 순간들을 매일 겪잖아요. 매 순간. 여기 만나러 또 다른 분들 만나러 오시는 이 길, 오는 이 길에 여러분이 확 돌아버릴 만한 사건 사고 없었나요? 있었죠. 일단 교통, 그죠?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에도 지하철 내에서 충분히 그런 경험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 스트레스 같은 거. 오늘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right now. 나는 스트레스 단 1점도 없었어. 너무 평안했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 드시는구나. 이렇게 언짢은 기색을 노골적으로. 그쵸. 우리는 다 어느 정도 화가 나는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안전이라는 큰 주제의 카테고리 안에 저라는 인물이 가당키나 할까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전과 반대되는 캐릭터의 대표적인 인물을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가장 불안전한 그런 삶을 어느 정도 기간 살아낸 사람이라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했는데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화가 나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었어요. 일단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인생에 터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제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고, 열심히 살아온 세월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눈을 마주보며 나와 함께 손을 흔들고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정말 돌변해서 등을 돌리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쑥은대거나, 물론 나중에 그게 거의 89% 정도가 제 상상임을 깨달았지만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삶에 화가 났어요. 지금 얘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한두 분 정도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땡큐예요.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한 16년 사신 사업가인데 자꾸 저한테 소개팅을 해준다고. 왜 아직 싱글로 있냐 그래가지고 네이버를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신선하잖아요. 삶이란 게 어느 틈에 다른 표정으로 누군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그 리스크가 반대로 생각하면 가능성이 될 수 있고 기대치가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신선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통이나 스트레스,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보면 제가 겪었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건네는 게 예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화가 많이 나 있었고, 그리고 그 미움이 온통 가득 차서 일상생활을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괜찮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겨낼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를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지지해주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야만 했어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저를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 아픈 일을 겪고 나서 한 7개월, 1년이 채 안 돼서 라디오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받아내는 수많은 시선들과 그 문매들이 또 굉장히 아프고 따가웠지만 이게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괜찮아지고 있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그렇게 꽉꽉 억누르듯 뭉쳐 있었던 화가 아마 안 풀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제가 견뎌내는 시간들이 무겁고 아팠고, 밥을 먹는 행위도 친구를 만나서 웃는 행위도 노동이었어요. 힘이 들었어요. 괜찮은 척 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제가
남편을 잃고 또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그 죽음에 자살이라는 아주 엄청나고 무거운 제목들이 달리고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 그 이미지 때문에 짓밟히고 거절당하고 이런 일련의 걱정되는 삶보다 더 무서웠던 삶이 저를 기다렸어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삶. 내가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 기준은 온전히 밖에 다 몰려 있었어요. 밖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거를 결백하다는 걸 말해야 되는데 언제 말하지? 언제 이 사람들이 들어주지? 이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닌데 어떡하지? 온통 밖으로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에서 어떤 내부의 아우성이 일어나듯 상관이 없이 지내다 보니 저 혼자 이 소음이 다 사라지고 관심도 사라지고 혼자 서기로 해야 할 때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미 사람들도 관심을 잃었고 오죽하면 제 매니저가 한 3, 4년 지나서 제가 우울해하기 시작하니까 누나 지금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막말로 누나 지금 가셔도 인정해 준 사람 없어요. 진짜 잔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도 꾸지 말라고. 허튼 짓은. 처음에 거울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너는 너무 괜찮다 이러면서 왜냐면 안 괜찮다고 하니까 세상에서 자꾸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나를 거기에 취직시키니까 하다못해 그때는 어땠냐면 힘내라는 소리도 가시였어요. 왜냐면 나는 너희들 카테고리 안에 못 들어가니 나는 힘을 내야 24시간을 살 수 있니? 온통 비뚤어진 생각들이 거울을 볼 때 그게 투영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때 제일 싫어했던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당최 안 지나가는데 옆에서 그렇게 침뱉듯이 툭 치고 지나가면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앙인이지만 저한테 다가와서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시련만큼만 주신대. 그럼 정말 그랬어요. 네가 가져가. 내가 다 줄게. 그리고 그거 견디고 그 복 네가 다 가져가. 정말 그럴 정도로 어떤 것도 저한테 응원의 소리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누렸던 명성, 인기, 그리고 재물 그런 것들도 안 원하면 이상한 거겠죠. 그런 것들이 똑같이 내 앞에 차려져야 정말 나를 멸시했던 세상에 대한 복수고 나를 오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야. 이게 회복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프리젠테이션 하듯 내가 자랑할 것들이 넘쳐야 이게 나를 보여주는 온전한 길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랑 연애를 하기 시작하니까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짧은 시간 전해드릴 그 고급 기술은 1년 전에 제가 발표했던 세줄 일기법이라는 세줄 정리법이죠. 마음을 정리하는. 근데 코바야시 히로유키라는 정신과 의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임상에 임상을 거듭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얻은 그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수 있겠네요. 그런 방법들을 제가 느꼈던 갈증과 관통하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께 짧은 시간 내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책은 안 사셔도 돼요. 예. 제가 지은 책이 아니라 번역한 거라 1원도 안 떨어져요. 계약금에서 끝나요. 저희 출판사 대표님은 언제 안 드시려나? 근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그게 고픈 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세줄 일기법은 정말 아주 심플한 메모예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 하루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안 좋았던 일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좋았던 일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일의 할 일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기하면 리액션이 어때요? 일기가 여러분한테 주는 이미지가 뭐예요? 숙제, 의무야, 의무. 내 자유가 아니야. 또 뭘까요? 글짓기예요. 일기 글짓기다? 문자하고 차원이 달라. 기승전결이 맞아야 돼. 그죠? 여러 가지 불편한 이미지들이 막 일기에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초등학교 때 누구나 다 담임 선생님께 일기 검열을 받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고급 기술을 익히게 된 나는, 초등학생인 나는 담임 선생님께 보여지는 일기를 장문하기 시작해요. 나는 성장하고 있다, 성숙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그만 건드려라.
근데 이 코바야시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제발 부탁하건대 멋지게 좀 쓰지 마. 글짓기 좀 하지 마. 꾸미지 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일기는 아침에 안 쓰잖아요. 언제 쓸까요? 밤에 씁니다. 심야에. 굉장히 음습한 시간대예요. 그런 눅지고 음습한 시간대에 쓴 글씨, 일기. 여러분 아침에 읽어보셨잖아요. 가관입니다. 누구에게 배줄 수가 없어요. 소설책 한 권이 전생에토록 한 번 읽은 기억이 단 사람도 일기를 쓸 때만큼은 창작 의지가 솟구칩니다. 한 줄이면 끝날 걸 세 줄, 네 줄이 늘어나요. 자기가 읽다가 걸려 넘어져요. 근데 한 줄이에요. 오늘 안 좋았던 일. 근데 안 좋았던 일 한 줄 쓰려면 안 좋았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아침부터 소위 말하는 빡쳤던 경험들이 막 지나가요. 아, 짜증나. 이거 한 줄로 안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소설책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좋은 일 쓰려면 한 개도 생각이 안 나요. 자, 안 좋은 일을 생각하는 동안에 안 좋은 일의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시상식이죠. 누구누구. 인기상 안 좋은 상. 누구누구 네티즌 투표 안 좋은 상, 누구누구 오늘의 대상 안 좋은 상. 1위를 랭크 시키는 거예요. 선반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런 순간 그 1위는 오케이, 나의 스트레스 요인이에요. 오늘 나를 기분 더럽게 만들었던 요인이에요. 나머지 과자 부스러기예요. 과자 부스러기 어떻게 해요? 비벼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순위권 안에 들지 않았던 모든 스트레스는 거론될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식별하게 됩니다. 카테고리가 생겨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놨어요. 오케이, 그냥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일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바꿔서 쓰면 안 돼요? 라고 꼭 묻는 분들 계세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분들이죠. 좋은 일부터 쓰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돼요. 되는데, 안 좋은 일부터 쓰고 좋은 일을 두 번째 쓰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안 좋고 빡쳤고 신경질 났고 열받았고 뚜껑이 열렸던 모든 이 갈리는 상황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할 게 없어. 아, 너무 할 게 없어. 그런데 좋은 게 뭐가 있었지? 근데 이게요, 며칠 지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좋은 걸 써요. 그러면 뇌 속에서 스위치가 생깁니다. 오늘 너는 좋은 일로 마무리되는 거야. 오늘의 챕터는 해피엔딩이야. 오늘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 내 책의 엔딩이 좋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에 할 일. 거창하지 않아도 선반위에 올려놓고 세 번째 내일의 목표, 내일의 할 일이라고 써놓은 그 순간부터 아무리 자질구레한 고등어를 사는 일이라도 적은 다음에 하고 나면 꽤 근사한 일을 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딱 열흘에서 2주 정도를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다 써놓고 2주에 한 번씩 체크를 하라고 저자는 권합니다. 근데 그걸 체크를 하니까 일단 어땠겠어요? 제가 쓴 글들을 딱 봤을 때 창피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쪼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찌질했구나. 근데요, 여러분, 들여다보고 패턴이 익혀지면 좋은 건 뭐냐면 나를 좀 더 알게 돼요. 거리가 확보된 그 순간 애정의 눈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또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방향성이 생기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반응하는 정도를 보고 어디서 어떻게 좋고 싫고가 결정이 되고 내일의 목표, 할 일 적은 거에서 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겠죠. 근데 나는 이것을 원해 라는 니즈가 생기고 원하는 것이 생기고 그에 따른 방향성이 잡히더라고요. 단 한 사람의 눈도 봐주보기 싫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런 분들께는 진짜 자신있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실패는 컨텐츠예요. 여러분, 과정이고요. 여러분의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챕터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저는 앞으로 더 예뻐질 거고, 자연적으로. 좀 천천히 늙을 예정이고, 더 재밌게 살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다 같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화 그만 내고 기뻐할 모든 것들을 찾아 기뻐합시다.